나무젓가락은 아직 소풍 중?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가지의 일회용품을 사용했나요? 교실에서 우유를 마시다 몇 방울 책상에 흘릴 때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물티슈로 닦을 거예요. 물티슈는 이제 우리 생활 어디에서나 쓰이는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집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도 교실마다 물티슈가 있어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면 일회용 물티슈도 줄여야 한다고 모두 얘기하지만 그 편리함을 물리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회용품을 꼭 써야 하는 곳도 있어요. 일회용 주사기나 방호복 같은 병원에서 쓰이는 일회용 물품들은 위생을 위해 꼭 필요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일회용품을 몇 가지나 사용했나요? 물티슈, 종이컵, 비닐봉투, 나무젓가락, 플라스틱컵, 페트병 같은 것들을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일회용품을 사용하나요? 한 사람이 1년에 500개 정도의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해요. 종이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산에서 나무를 잘라 트럭에 실어 공장으로 옮기고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종이컵을 만들어요. 이 종이컵을 공장에서 다시 가게로 옮기고 그리고 우리가 가게에서 종이컵을 사서 사용해요. 이 과정에서 아주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요. 일회용품은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종이는 나무로 만들지요. 살아있는 나무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산소를 뿜어주는데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면 이산화탄소는 더 많아지겠지요.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스티로폼, 부직포, 합성 수지 같은 플라스틱 종류의 제품들은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은 다른 재료로 만든 것들보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친환경 재료를 쓴다고 해도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도 분리배출만 잘하면 재활용이 되니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분리배출한 물건들은 각 지역의 자원순환센터로 모여요. 그곳에서는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종류별로 분리해요. 음식이 묻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깨지거나 깨끗하지 않은 유리병은 재활용되지 않아요. 빨대같이 작은 것들도 기계가 고장날 수 있어 재활용이 안 되지요.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한 물건 중에는 재활용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해요. 재활용되지 않는 물건들은 어디로 갈까요? 분리배출은 했지만 재활용되지 못한 물건들은 다시 쓰레기가 되어 소각장에서 태우거나 땅에 묻게 돼요. 그러지도 못한 쓰레기는 쌓여서 쓰레기 산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에 쓰레기 산이 있는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냄새와 벌레와 환경오염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썩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은 20년 이상, 일회용 기저귀는 100년 이상, 알루미늄 캔은 500년 이상이나 걸려요. 여러분이 유치원 소풍 때 김밥 먹고 버린 나무젓가락이 아직도 썩지 않고 땅속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지구에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축제나 행사를 준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축제가 끝날 때마다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너무 많아 고민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행사장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축제나 야구장, 영화관 같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게 되었대요. 요즘엔 외출할 때 텀블러, 다회용 빨대, 에코백, 장바구니, 손수건 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을 거절하고 다회용 그릇을 선택할 수 있는 가게도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텀블러나 에코백을 선물로 주는 곳도 많아요. 하지만 선물이라고 무조건 받아오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분명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요. 텀블러는 1000번 이상, 에코백은 131번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일회용품이나 다회용품을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어른들이 결정하게 돼요. 어린이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학용품이나 간식을 사러 갈 때 에코백을 가지고 다녀요. 물건을 비닐봉투에 넣어주려고 하면 에코백에 담아달라고 해요. 쉽지 않겠지만 물티슈 사용도 줄여봐요. 아이스크림이나 포장해 오는 음식도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져오지 않아요. 음료수 마실 때도 빨대 없이 그냥 마셔봐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스팸 하면 노란 뚜껑이 생각나죠?
하지만 2022년 설날부터 스팸 명절 선물 세트에 노란 뚜껑이 없어졌어요. 단지 예쁘게 보이려고 달려있는 뚜껑은 필요 없다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회사에서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음료수에 달라붙은 빨대를 거부합니다. 운동도 있었어요. 이 운동의 영향으로 빨대가 사라진 우유나 음료수도 많아지고 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모인 과대 포장 거부 운동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 직접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일회용품을 한꺼번에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 쓰는 샴푸나 화장품, 주방 세제, 세탁 세제를 알맹이만 파는 상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집에 있는 빈통을 가져가서 액체만 담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액체뿐만 아니라 대나무 칫솔, 철심 없는 스테이플러 같이 지구가 덜 아픈 재료로 만든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해요. 나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지구를 살아나게 할 수도 있어요. 외래 생물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아온 동식물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동식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외래 생물이라고 불러요. 오래전에 외국에서 들여온 고구마나 감자, 고추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식량이 되어주고 있지만 어떤 외래 생물들은 너무 빨리 많아지고 넓게 퍼져서 우리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고 파괴하기도 해요.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같은 것들이에요. 국립생태원에서는 이미 들어온 외래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정해서 관리하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전에 막기 위해서 유입 주의 생물을 정해서 널리 알리고 있어요. 야외에서 이런 생물을 발견했다면 사진을 찍고 위치를 기록해서 외래생물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